매년 한국에서 60세 이상의 수만 명이 심각한 소화 문제로 입원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경우가 상한 음식 때문이 아니라 계란을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수원에서 오신 68세 환자분을 진료했습니다. 그분은 아침 식사 후 단순한 복통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로 올라 있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은 매일 아침 계란을 드시면서 한국인의 90%가 식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한 가지와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간을 손상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 저널 오브 제리아트릭 가스트로엔테롤로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젊은 사람보다 신진대사 속도가 40% 느립니다. 이는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 인한 나쁜 반응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란은 완전한 단백질, 뇌에 좋은 콜린, 뼈에 좋은 비타민 D를 함유한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 조합하면 계란은 간과 심장, 신장에 부담을 주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호성 원장이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을 보호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오래 살고 싶다면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10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특히 6번째 음식은 이 영상을 보시는 10분 중 8분이 매일 잘못 드시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잘못 먹으면 계란이 위험한 이유 10가지 음식 목록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핵심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계란은 중립적인 식품이 아닙니다. 계란에는 레시틴, 콜레스테롤, 황화합물, 그리고 다양한 복잡한 소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올바르게 드시면 완전한 단백질, 비타민 D, 뇌와 심장에 좋은 콜린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드시면 간은 2배로 일하게 되고 위에서는 산이 과다 분비되며 장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란을 화학적 자물쇠라고 생각해보세요. 올바른 열쇠만이 제대로 열 수 있습니다. 제가 곧 말씀드릴 3번째 음식처럼 잘못된 열쇠를 사용하면 소화 시스템 전체가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은 신진대사가 현저히 느리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수년에 걸쳐 조용히 축적되다가 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 가공육과 소시지. 많은 한국분들이 주말에 계란 프라이와 함께 구운 소시지나 삼겹살을 드시거나 통조림 가공육과 함께 계란을 드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시지, 통조림 고기, 수입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에는 질산염과 나트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가공육의 포화지방과 결합하여 55세 이상에서 관상동맥 협착 위험을 크게 높이는 독성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간은 2가지 다른 종류의 지방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이미 저하된 상태에서 이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대신 계란과 함께 고등어 조림, 가볍게 부친 두부 또는 참기름을 살짝 두른 채소볶음을 드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건강한 지방산을 공급하면서 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음식, 두유. 이상하게 들리시죠? 많은 분들이 두유를 건강한 음료라고 생각하시는데 특히 한국인의 아침 식사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이 들어간 식사와 함께 마시면 좋지 않은 조합이 됩니다.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단백질 소화 효소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두유를 계란 식사와 함께 마시면 몸은 계란에서 단백질의 약 30%만 흡수하고 나머지 70%는 거의 낭비됩니다. 60세 이상에게 단백질은 근육, 뼈,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영양 권장사항에 따르면 매일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식사 방법으로 흡수 과정을 스스로 방해하면 피로감, 근육통, 사지쇠약으로 나타나는 영양 결핍이 자신도 모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유는 계란 식사 후 최소 2시간 후에 마시세요. 또는 트립신 억제제가 없으면서 한국인의 입맛에도 친숙한 현미음료로 대체하세요. 세 번째 음식, 식후. 바로 마시는 녹차 또는 커피. 이것이 바로 50세 이상 한국인의 90%가 매일 아침 잘못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계란을 먹은 직후 녹차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매우 흔한 습관이지만 조용히 해를 끼칩니다. 녹차와 커피 모두 탄닌산과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은 계란의 철분을 포획하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그 결과 왜인지도 모르게 철분이 부족해집니다. 2020년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철분 흡수 연구에 따르면 철분이 풍부한 식사 직후 차나 커피를 마시면 철분 흡수가 60에서 70% 감소합니다. 한국 고령층, 특히 폐경 후 여성에게 이것은 빈혈의 흔한 원인으로 피로, 어지럼증,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65세 이상에서 낙상은 한국에서 사망과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해결책. 식사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녹차나 커피를 드세요. 아침 식사 직후에는 따뜻한 물에 레몬을 몇 방울 짜서 드세요. 레몬의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네 번째 음식. 튀긴 음식과 감자튀김. 한국의 아침 식사 가게에서 계란과 함께 감자튀김, 튀긴 부침개 또는 밀가루 튀김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간을 망치는 식사입니다. 전분을 고온에서 튀기면 독성 화합물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계란의 콜레스테롤과 결합하면 간은 아크릴아마이드 해독과 지방 처리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는 고령층의 간이 오랫동안 견디기 어려운 이중 부담입니다. 2022년 저널 업 헤파톨로지 리서치에 따르면 튀긴 음식을 계란과 함께 자주 먹으면 60세 이상에서 지방간 위험이 220% 이상 증가합니다. 지방간은 초기에 명확한 증상이 없지만 수년이 지나면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신 찐 고구마나 현미밥을 곁들여 드세요. 혈당 지수가 낮고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지 않으며 간과 소화기관 모두에 좋습니다. 대부분의 의사가 말하지 않는 것. 지금 저는 많은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간과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은 해독, 단백질 생성, 호르몬 균형 조절까지 하루에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몸의 사령탑입니다. 하지만 간에는 통증신경이 없습니다. 즉, 간이 손상될 때 이미 너무 늦을 때까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10년에서 15년 동안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간경변 삼기를 발견한 환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잘못된 식습관 중 하나가 바로 제가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음식들과 계란을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7번째 음식에 주목해주세요. 한국인의 일상 식사에서 매우 흔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음식, 치즈와 고지방 유제품.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 서양식 아침 메뉴에서 계란과 치즈의 조합은 맛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계란과 치즈 모두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풍부합니다. 함께 먹으면 한 끼 식사의 콜레스테롤이 400mg을 초과하여 고령층 권장안전 기준의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의 탄력이 저하된 60세 이상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2021년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치즈와 계란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함께 먹는 고령층은 뇌졸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계란과 함께 고소한 맛을 원하신다면 연두부나 볶은 흰 참깨를 조금 선택하세요. 이것들은 혈관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칼슘과 건강한 지방을 공급합니다. 6번째 음식, 바나나. 제가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했던 6번째 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나나는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아침 식사 음식으로 건강하고 간편한 식사라 생각하며 매일 아침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나나에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계란에도 칼륨이 있습니다. 둘을 동시에 먹으면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고령층에서는 총 칼륨이 신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국립신장재단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고칼륨 혈증은 부정맥과 돌연사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 상태의 증상은 불규칙한 심장박동, 손발 저림, 근육 약화인데 많은 분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바나나를 드시고 싶다면 계란 식사 전후 최소 1시간 간격을 두세요. 또는 칼륨 함량이 훨씬 낮고 한국 식문화에서 매우 친숙한 사과나 배로 대체하세요. 7번째 음식, 짠 된장찌개와 진하게 간한 전통 국물 요리.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가장 주목해 주시길 바라는 음식입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등 전통 국물 요리가 없는 한국인의 아침 식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하게 끓인 국물 요리에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작은 그릇 하나에 800에서 12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계란 프라이나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과도한 나트륨이 혈압을 높이고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이 많은 식단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고령층은 고혈압과 심혈관 합병증 위험이 뚜렷하게 높습니다. 이것이 전통 한국 국물 요리를 완전히 금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요리할 때 소금과 된장의 양을 줄이고 더 연하게 끓이거나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짠 국물 요리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음식, 오래 발효된 신김치. 김치는 한국 음식의 정수이며 제대로 먹으면 장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젖산 함량이 높은 오래 발효된 김치를 계란과 함께 먹으면 위에서 좋지 않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우 신김치의 산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위점막이 이미 얇아진 고령층에서 위가 산을 과다 분비하도록 자극하여 속쓰림, 더부룩함,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 발효된 김치는 7번째 음식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높은 나트륨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과 김치를 함께 먹는 것을 완전히 금하는 것이 아니라 덜 신선한 김치를 선택하고 많이 드시는 대신 끼니당 약 30에서 50g 정도의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음식, 갈비, 불고기 등 붉은 고기. 갈비, 불고기, 구운 소고기는 한국 음식 문화에서 매우 사랑받는 음식으로 가족 모임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계란과 같은 식사에 함께 먹으면 이는 50세 이상에게 실제로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계란과 붉은 고기 모두 햄철과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대량 생성되고 간은 너무 많은 지방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2021년 할바드 메디컬 스쿨 영양보고서에 따르면 붉은 고기와 계란을 일주일에 2번 이상 함께 먹으면 60세 이상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간 효소 수치 상승과 간의 지방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계란 식사에 동물성 단백질을 원하신다면 고등어, 연어 또는 닭가슴살을 선택하세요. 이것들은 포화지방이 적고 심장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10번째 음식, 가당 음료와 캔 과일 주스. 목록의 마지막 음식은 한국에서 모든 연령층에서 점점 더 흔해지는 것입니다. 캔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 또는 정제당이 들어간 각종 음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으로 아침 식사를 한 후 에너지와 비타민을 보충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며 에너지 드링크나 캔 오렌지 주스를 한 캔 마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료의 정제당은 식사 직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췌장이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과 동시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처리해야 할 때 대사 부담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이는 당뇨병이나 전당뇨병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위험하며 이 집단은 한국 고령 인구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2형 당뇨병을 앓는 고령층 수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 음료 대신 계란이 포함된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 보리차 또는 무가당 채소 주스를 드세요. 보리차는 전통 한국 음료로 소화에 부담이 없고 영양 흡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특히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계란과 무엇을 함께 먹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10가지 음식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싱겁게 먹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계란은 완전한 단백질, 뇌를 보호하는 콜린, 뼈를 위한 비타민 D, 눈을 위한 루테인을 갖춘 고령층에게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품과 함께 드시면 자신도 모르게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는 몸이 젊었을 때처럼 실수를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더 현명하게 계란을 드세요. 나물, 두부, 고등어, 현미밥이나 기장 현미밥, 표고버섯 또는 참기름으로 가볍게 볶은 채소와 함께 드세요. 이것들이 한국 음식에서 계란의 완벽한 동반자들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10가지 음식을 피하시거나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이호성 원장의 마지막 조언. 혈압약, 심장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직접 여쭤보세요. 일부 약물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음식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영상 하나만으로 완전히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은 여러분이 매일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께 공유해 주셔서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추천됩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보시려면 구독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호성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